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과부가 된 남자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재단에서 미소 짓는 신부, 그리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반지를 쥔 채로 서 있어요. 하지만 판사가 물었습니다. 이 노동조합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나요? 소년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넌 우리 가족이 아니야. 네가 우리 엄마 사진에 한 짓을 봤어. 그 순간 참을 수 없을 만큼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숨길 수 없습니다. 이 아이가 밝힌 것은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날 아침 비는 그쳤다. 마치 하늘마저도 곧 시작될 새로운 장을 지켜보고 싶어 하는 듯했다. 상실의 상처에 시달리는 다니엘은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고쳐 매었다. 그의 눈빛은 3년간의 긴 애도 끝에 마침내 희망이 다시 문을 두드리는 듯한 감정을 드러냈다. 집안은 꽃꽂이, 스피커, 그리고 바쁘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들로 가득했다. 하지만 이 축제 분위기 속에서도 한 가지 작은 점이 눈에 띄었다. 10살 아들 라파엘이 소파에 앉아 몸을 껴안은 채 바닥을 응시하고 있었다. 하객들의 포옹 속에서 아무도 소년을 감싸고 있는 침묵을 눈치채지 못한 듯했다. 다니엘이 곧 결혼할 헬레나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방 안을 돌아다녔다. 머리 스타일은 흠잡을 데 없었고 드레스는 우아했으며 미소는 단정했다. 모두가 그녀의 자세, 헌신, 그리고 호라비와 내성적인 아들을 대하는 인내심을 칭찬했다. 헬레나는 라파엘이 다시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새 가정을 꾸리고 싶다고 말했다. 다니엘은 그녀를 믿었다. 오랜 어둠 속에서 벗어나 빛을 보고 싶었던 라파엘은 그 빛을 필요로 했다. 과거를 잊지 않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라파엘은 미소 짓지 않았다. 그녀의 눈을 마주치지도 않았다. 그녀와 단둘이 있는 것을 피했다. 헬레나가 애정 어린 척 애써 보일 때조차 그는 마치 자기만 들을 수 있는 소리를 들은 듯 뒷걸음질 쳤다. 다니엘은 이런 행동을 당연하게 여겼다.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은 소년이 새로운 어머니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비난할 수 있겠는가. 그는 말을 걸고 설명하고 따뜻하게 대해주려고 애썼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저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라파엘이 헬레나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깨닫는 순간, 그 순간은 지나가리라. 그의 마음속에서는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모든 것이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웨딩드레스를 실은 벤이 도착했을 때 시계는 오전 9시 47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신부 들러리들은 서둘러 떠났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브러쉬를 손에 든 채 벤에 올라탔다. 라파엘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참여하지 않고 그 움직임을 지켜보았다. 그는 멍한 듯 보였다. 하지만 그의 눈은 어른이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하고 있었다. 그는 무언가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무언가가 마치 다른 누구도 볼 수 없는 씨앗처럼 안에서 자라고 있었다. 고통스러운 침묵으로 물을 받은 씨앗, 숨겨진 기억으로, 그날 꽃피울 적절한 순간을 찾을 진실로. 파티가 시작되려는 와중에 라파엘은 바지 주머니에 접힌 종이 한 장을 품에 안고 있었다. 그가 가지고 다니는 유일한 물건이었다. 구겨진 종이 한 장, 숨겨진 비밀, 그리고 작지만 용감한 마음. 아무도 감히 하지 못할 일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헬레나는 다니엘의 삶에 신선한 바람처럼 불어왔다. 그녀는 아동 문학 교사로 차분한 말투와 부드러운 몸짓, 그리고 평화로운 말투에 걸맞은 외모를 지녔다. 두 사람은 약국줄에서 우연히 만났다. 헬레나는 다니엘의 멍한 표정을 알아차렸고 다니엘은 놀라며 수줍은 미소로 그녀의 친절에 화답했다. 대화는 짧았지만 진심이었다. 한 달 후 그들은 그가 일요일마다 죽은 아내를 모시던 바로 그 장소에서 함께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그가 안고 있던 공허함은 다르지만 반가운 존재로 점차 채워지는 듯했다. 다니엘은 잠도 더 잘 자고 더 자주 웃으며 자신을 돌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헬레나가 그의 가정을 재건하는 것을 돕고 싶다고 말했을 때 그는 희망을 느꼈다. 마치 운명이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준 것처럼. 그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슬픈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고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상실에 대해 이야기하고 오래된 트라우마를 털어놓았다. 다니엘은 감동했다. 그는 그녀에게서 자신이 누구에게도 숨기고 있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누군가를 보았다. 그리고
바로 이런 깊은 공감의 분위기 속에서 그는 헬레나가 라파엘의 삶에 들어오도록 허락했다. 하지만 그 소년과는 그런 연결고리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처음에 헬레나는 그림책을 가져와 농담을 건네며 라파엘에게 공원 산책을 가자고 권했다. 하지만 라파엘은 거절했다. 할아버지 곁을 떠나거나 방에 갇히는 게 더 나았다. 다니엘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하며 인내심을 요구하며 고집했다. 헬레나는 동의했지만 소년이 등을 돌렸을 때 그녀의 눈빛에는 무언가가 서려 있었다. 차갑고 절제된 무언가. 마치 모든 것이 억지로 변할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듯했다. 새로 시작하고 싶은 욕망에 눈이 먼 다니엘은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는 슬픔을 극복해야 한다고, 라파엘에게는 여성적 존재가 필요하다고, 헬레나만 있으면 과거를 잊을 수 있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소녀는 잊고 싶지 않았다. 더구나 과거를 대체하고 싶지도 않았다. 그날 밤 다니엘은 라파엘을 불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헬레나와 결혼하기로 했다고, 헬레나가 그들을 사랑한다고, 새 집, 새 보금자리를 짓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라파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소리 없이 비명을 지르려는 듯 아버지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다니엘이 결코 잊지 못할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녀는 엄마를 싫어해요. 그녀의 눈빛에서 알 수 있어요. 다니엘은 미소를 지으며 아들을 위로하려 애쓰고 아들을 꼭 껴안으며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말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순식간에. 거의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마치 오래된 벽에 생긴 균열처럼 무시할 만큼 작지만 언젠가 무너질 만큼 큰 균열이었다. 헬레나는 완벽했습니다. 이웃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학교 행사에도 참석하고 다니엘의 생활비를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라파엘은 거리를 두었습니다. 아무도 그의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이 치러지고 반지도 고르고 홀도 장식되었다. 그리고 헬레나는 그 집 구석구석을 드나들기 시작했다. 떠난 그 여인의 기억이 아직 남아있는 곳들까지 그녀는 조용히 그리고 화려하지 않게 그 기억들을 지워내기 시작했다. 헬레나가 문을 열고 들어온 첫날부터 라파엘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방 안을 가득 채운 것은 그녀의 향수 냄새뿐만이 아니었다. 어머니의 기억 속 물건들 사이를 움직이는 그녀의 모습도 마찬가지였다. 마치 허락도 구하지 않는 듯 도착하기 전에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신경 쓰지 않는 듯했다. 소녀는 말없이 지켜보았고 그 침묵은 더욱 깊어졌다. 그녀의 말이 아니라 몸짓이 그녀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헬레나는 이웃들에게 미소를 짓고 다니엘과 사진을 찍고 모든 일에 라파엘을 포함시키려고 애썼다. 적어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라면 말이다. 하지만 집에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는 달랐다. 차갑고 통제적이고 요구가 많았다. 소년이 정중하게 거절하는 것만으로도 헬레나는 조언으로 위장한 정정을 들을 수 있었다. 소심한 말 한마디에 헬레나는 눈을 굴리며 하고 싶은 말을 소리 없이 쏟아냈다. 늘 예민했던 라파엘은 공기 중에 떠도는 그 느낌을 느꼈다. 확실한 증거는 없었지만 마음속에는 이 여자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가득했다. 더 심각한 것은 그녀가 어머니를 떠올리게 하는 모든 것을 혐오했다는 것이다. 화장대 위의 액자는 현대식 꽃병으로 바뀌었고 어머니가 간직했던 어린 시절 장난감들은 선반에서 자취를 감췄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라파엘은 손님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헬레나가 자신에게 등을 돌리고 무언가를 들고 있었다. 헬레나가 나가자 라파엘은 방으로 들어갔다. 바닥에는 어머니가 자신을 품에 안고 있는 사진이 조각조각 흩어져 있었다. 그는 울지 않았다. 그저 조각들을 주워 상자에 담았다. 아버지에게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어린 시절부터 어떤 진실은 적절한 시기에만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다니엘이 꿈꿔왔던 결혼식을 준비하는 동안 라파엘은 또래 아이라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의 남은 곁을 지키기 위해 완벽한 순간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때문에 그는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미소도 짓지 못했습니다. 살지도 못했습니다.
학교 측은 그의 변화를 알아챘다. 성적은 떨어졌고 그림은 더 어두워졌다. 선생님들은 무슨 문제 있냐고 물었다. 하지만 라파엘은 속으로 삼켰던 침묵으로만 대답했다. 결혼식 리허설 날까지. 그때부터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는 드레스를 입은 헬레나를 보았다. 헬레나가 친구에게 죽은 여자의 그림자 속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아이가 미래에 참여하려면 과거를 잊어야 한다고. 라파엘은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헬레나에게 그의 어머니가 귀찮은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모든 사람의 기억에서, 특히 그의 기억에서 그 존재를 지우고 싶어 했다. 그리고 그 순간 어떻게 된 일인지도 모르지만 라파엘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침묵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준다고 믿는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채널을 구독하세요. 때로는 아이의 눈에서 진실이 마침내 목소리를 찾기도 하니까요. 헬레나가 문을 열고 들어온 첫날부터 라파엘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방 안을 가득 채운 것은 그녀의 향수 냄새뿐만이 아니었다. 어머니의 기억 속 물건들 사이를 움직이는 그녀의 모습도 마찬가지였다. 마치 허락도 구하지 않는 듯 도착하기 전에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신경 쓰지 않는 듯 했다. 소녀는 말없이 지켜보았고 그 침묵은 더욱 깊어졌다. 그녀의 말이 아니라 몸짓이 그녀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헬레나는 이웃들에게 미소를 짓고 다니엘과 사진을 찍고 모든 일에 라파엘을 포함시키려고 애썼다. 적어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라면 말이다. 하지만 집에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는 달랐다. 차갑고 통제적이고 요구가 많았다. 소년이 정중하게 거절하는 것만으로도 헬레나는 조언으로 위장한 정정을 들을 수 있었다. 소심한 말 한마디에 헬레나는 눈을 굴리며 하고 싶은 말을 소리 없이 쏟아냈다. 늘 예민했던 라파엘은 공기 중에 떠도는 그 느낌을 느꼈다. 확실한 증거는 없었지만 마음속에는 이 여자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가득했다. 더 심각한 것은 그녀가 어머니를 떠올리게 하는 모든 것을 혐오했다는 것이다. 화장대 위의 액자는 현대식 꽃병으로 바뀌었고 어머니가 간직했던 어린 시절 장난감들은 선반에서 자취를 감췄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라파엘은 손님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헬레나가 자신에게 등을 돌리고 무언가를 들고 있었다. 헬레나가 나가자 라파엘은 방으로 들어갔다. 바닥에는 어머니가 자신을 품에 안고 있는 사진이 조각조각 흩어져 있었다. 그는 울지 않았다. 그저 조각들을 주워 상자에 담았다. 아버지에게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어린 시절부터 어떤 진실은 적절한 시기에만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다니엘이 꿈꿔왔던 결혼식을 준비하는 동안 라파엘은 또래 아이라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의 남은 곁을 지키기 위해 완벽한 순간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때문에 그는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미소도 짓지 못했습니다. 살지도 못했습니다. 학교 측은 그의 변화를 알아챘다. 성적은 떨어졌고 그림은 더 어두워졌다. 선생님들은 무슨 문제 있냐고 물었다. 하지만 라파엘은 속으로 삼켰던 침묵으로만 대답했다. 결혼식 리허설 날까지. 그때부터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는 드레스를 입은 헬레나를 보았다. 헬레나가 친구에게 죽은 여자의 그림자 속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아이가 미래에 참여하려면 과거를 잊어야 한다고. 라파엘은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헬레나에게 그의 어머니가 귀찮은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모든 사람의 기억에서, 특히 그의 기억에서 그 존재를 지우고 싶어 했다. 그리고 그 순간 어떻게 된 일인지도 모르지만 라파엘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침묵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준다고 믿는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채널을 구독하세요. 때로는 아이의 눈에서 진실이 마침내 목소리를 찾기도 하니까요. 금요일 오후였다. 라파엘은 선생님이 일찍 퇴근해야 해서 학교에서 일찍 집에 도착했다. 헬레나는 예상하지 못했다. 집 안은 고요했고
문을 열자 방 안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버지를 불렀지만 아무 대답도 없었다. 헬레나를 불렀는데 자기 방에서 뭔가 소리가 들렸다. 발소리가 빠르게 들렸다. 문이 닫히는 소리, 자물쇠가 찰칵거리는 소리. 라파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침착하게 계단을 올라갔다. 자기 방으로 가기 전에 한때 어머니 침실이었던 방으로 향했다. 이제 그곳은 헬레나의 임시 사무실이었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램프가 켜져 있었다. 그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책상 위에 그는 보지 말았어야 할 것을 보았다. 반쯤 열린 골판지 상자 안에는 구겨지고 찢어진 어머니의 사진들이 가득했다. 책꽂이에 꽂아두었던 바로 그 사진들. 오래전에 조각조각 보았던 바로 그 모습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이상의 것이 있었다. 개인 소지품, 편지, 일기장, 헬레나가 집에서 천천히 치우고 비밀로 간직해온 모든 것들이었다. 서류 중에는 헬레나가 쓴 쪽지도 있었는데 날짜는 적혀 있지 않았지만 그녀의 또렷한 필체였다. 더 이상 죽은 여자를 우상화하는 것을 참을 수 없어. 이 흔적을 지워야 해. 그렇지 않으면 나는 결코 그의 진정한 아내가 될 수 없을 거야. 라파엘은 움찔했다. 가슴이 조여왔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더 이상 가식은 없었다. 한때 그의 영혼 속에 속삭였던 진실이 이제 그의 눈앞에서 울려 퍼졌다. 그녀는 그의 어머니를 역사에서 지우려 애썼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녀는 그의 아버지 몰래 그런 짓을 하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악의가 아니었다. 배신이었다. 무례했다. 위험한 짓이었다. 그는 소리도 내지 않고 쪽지를 받아 주머니에 넣고 방을 나갔다. 복도에 다다르자 헬레나가 욕실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렸다. 헬레나도 그를 보았다.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간식을 준비해 놓았다고 했다. 하지만 라파엘은 그저 고개만 끄덕이고는 곧장 방으로 향했다. 그날 밤 그는 침대에 누워 종이를 방패처럼 꽉 움켜쥐고 몇 시간 동안 천장만 바라보았다. 두려웠다. 하지만 어머니가 두려운 것은 아니었다. 아무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을까봐. 아무도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을까봐. 그저 잘 짜인 거짓말에 맞서 싸우려는 어린아이일 뿐일까봐 두려웠다. 그러다 문득 어머니 생신 때 했던 약속이 떠올랐다. 아빠는 내가 돌볼게. 우리 가족은 내가 지킬게. 다음 날 아침 헬레나는 다니엘 옆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예식 마지막 리허설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열정적으로 말했다. 입장, 음악, 서약까지 세심하게 계획했다. 라파엘은 말없이 그저 지켜보기만 했다. 아버지는 마치 꿈의 새 시작을 사는 것 같다는 듯 멍하니 미소 지었다. 하지만 소녀는 이미 앞으로 펼쳐질 일이 동화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곧 울릴 경고였다. 그리고 그는 아무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파멸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집은 하얀 꽃과 금빛 장식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헬레나는 모든 것이 완벽하기를 바랐다. 밝은 색 카펫이 깔린 현관부터 새 액자에 담긴 그녀와 다니엘의 미소 띤 사진이 놓인 흠잡을 데 없는 디저트 테이블까지.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한때 그 집을 소유했던 여자를 떠올리게 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었다. 마치 이야기가 처음부터 시작된 것 같았다. 하지만 라파엘은 이 모든 것이 쇼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전날 마을에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했다. 멀리서 온 친척들, 삼촌, 사촌, 어린 시절 친구들 모두 다니엘이 새 출발을 하는 것을 기뻐했다. 모두 헬레나를 칭찬하며 신이 내린 축복이라고 했다. 라파엘은 조용하고 예의 바르고 관찰력이 뛰어났다. 몸은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어머니의 기억과 협탁 서랍에 숨겨진 쪽지 사이를 오갔다. 마치 다음 날 아버지와 결혼할 여자가 자신이 이전에 쌓아 올린 모든 것을 경멸했던 바로 그 여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처럼 그의 손에서 타오르는 쪽지 한 장. 다니엘은 마치 공중에 떠 있는 듯했다. 그렇게 활짝 웃는 건 오랜만이었다. 그는 신이 났다. 라파엘을 껴안으며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삶이 마침내 다시 웃고 있다고 말했다. 라파엘은 말없이 그의 말을 들었다.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아버지를 다치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행복이 무너지는 걸 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다른 한구석, 더 강한 한구석에는 자신을 보호해주는 침묵과
해방시켜주는 진실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예식 전날 밤, 헬레나는 라파엘의 침실 문을 두드렸다. 허락도 받지 않고 안으로 들어갔다. 라파엘의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라파엘이 여전히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걸 알지만 이제는 극복할 때라고 말했다. 라파엘이 그를 돌봐줄 거라고. 라펠은 그저 헬레나를 바라보았다. 미소도 짓지 않고 말도 없이. 그리고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일이면 새로운 삶이 시작돼. 그리고 네가 그걸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어. 그녀는 방을 나갔다. 라파엘은 얼어붙었다. 그건 충고가 아니었다. 은근한 위협이었다. 경고였다. 마치 받아들이지 않으면 잊힐 거라는 말 같았다. 그는 일어서서 쪽지를 받아 다시 읽고는 다음 날 입을 정장 주머니에 넣었다. 선반으로 가서 종이에 붙인 작은 사진 한 장을 숨겼고 옆에는 어머니가 미소 짓고 있었다. 남은 건 사진뿐이었다. 그는 손가락으로 사진을 만지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도와주세요. 제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밤은 천천히 흘렀다. 시계의 똑딱거림 하나하나가 그의 영혼에 메아리치는 듯했다. 그는 다음 날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아니면 모든 것을 파괴할 거라는 것도. 하지만 그는 결심했습니다. 그는 침묵을 지키지 않을 것입니다. 결혼식 아침은 맑은 하늘과 부드러운 바람으로 교회 입구에 이미 꽂아둔 꽃들을 흔들며 시작되었습니다. 밖에서는 하객들이 모여 미소와 칭찬을 나누고 예식의 아름다움에 찬사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장 안에서는 우주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고 오직 10살 소년만이 그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라파엘은 해 뜨기 전에 잠에서 깼다. 혼자 옷을 입고 마치 갑옷처럼 옷 하나하나를 살폈다. 안주머니에는 조심스럽게 접힌 쪽지가 말없는 방패처럼 그대로 있었다. 아버지는 그날 아침 그를 따뜻하게 껴안았다. 다니엘은 긴장되고 감정이 북받쳤으며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오늘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 될 거라고 말했다. 라파엘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속 깊이 자신도 아직 헤아릴 수 없는 고통에서 아버지를 구해낼 수 있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성구실에서 헬레나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하얀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순수함이 전혀 없었다. 만족스러워 보였다. 승리감에 젖은 듯했다. 마치 그 제단에서 그녀는 단순히 다니엘과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전처의 존재를 영원히 묻어버리는 것 같았다. 지난 사랑의 흔적을 지우고 자신에게 속하지 않은 역사 위에 자신의 깃발을 꽂는 것 같았다. 라파엘이 그곳에 있었다. 신랑 들러리와 신부 들러리 사이 앞줄에 앉아 무릎에 손을 얹고 시선을 바닥에 고정한 채 음악이 시작되었다. 교회 문이 열렸다. 모두 일어섰다. 헬레나가 미소를 지으며 다니엘에게 천천히 걸어왔다. 하객들은 감동했다. 어떤 이들은 울었고 어떤 이들은 카메라를 들었다. 하지만 라파엘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그 승리의 입장 뒤에 쓰라린 진실이 숨겨져 있음을 알고 있었다. 옆에서 삼촌이 말했다. 얘야, 운이 좋구나. 너를 사랑하는 새 엄마가 생길 거야. 라파엘은 그저 눈을 감았다. 그 무거운 비밀을 지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다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다니엘은 제단에서 헬레나의 손을 잡았다. 신부는 서약을 시작했다. 그리고 서약을 이어가기 전에 그는 전통적인 구절을 읊었다. 여기 있는 사람 중 이 연합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말하든지 영원히 침묵을 지키십시오. 세상이 잠시 멈췄다. 라파엘은 목이 메는 것을 느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헬레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복 주머니에 숨겨진 쪽지를 바라보았다. 때가 되었다. 신부의 말 이후 이어진 침묵은 마치 공중에 떠있는 영원처럼 느껴졌다. 하객들은 마치 아무도 숨 쉴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듯 꼼짝도 하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엄숙한 순간은 그저 의식의 일부일 뿐이었다. 라파엘은 반지로 거짓을 봉인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기에 소년이 일어섰다. 처음에는 마치 두려움과 용기 사이에서 여전히 흔들리는 듯 천천히, 그리고는 단호하게. 눈은 크게 뜨이고 손은 살짝 떨렸지만 그의 마음은 굳건했다. 그는 본당 중앙으로 걸어갔다.
신발이 교회 바닥에 바싹 붙는 소리가 났다.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다. 웅얼거림이 바람처럼 퍼져나갔다. 헬레나는 불편한 듯 얼굴을 찌푸렸다. 다니엘은 당황한 듯 돌아섰다. 신부는 침묵을 지키며 지켜보았다. 그러자 라파엘은 제단에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멈춰 서서 숨이 막혔지만 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넌 우리 가족이 아니야. 네가 우리 엄마 사진에 한 짓을 봤어. 그 문장은 마치 폭탄처럼 예식장 한가운데로 떨어졌다. 신도석에 일제히 숨이 막히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헬레나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다니엘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라파엘은 말을 이었다. 그녀는 엄마 사진을 찢어버렸다. 그리고 그것을 숨겼다. 그녀는 자신의 물건들을 모두 내던졌다. 엄마에 대한 추억이 더 이상 여기에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제 그의 말은 더욱 단호해졌다. 소년의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내 손을 뻗어 아버지에게 건넸다. 며칠 동안 그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었던 그 종이가 이제 다니엘의 손에 들려 모두 앞에 있었다. 헬레나는 거짓말이라고 질투심에 지어낸 이야기라고 말하며 나서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반응은 이미 늦었다. 다니엘은 헬레나의 필체로 쓰인 한 줄 한 줄을 하나하나 읽었다. 방 전체가 침묵에 휩싸였다. 의식의 마법은 매 순간 산산이 조각났다. 가장 가까이 있던 데모가 충격의 입을 막았다. 삼촌이 아내에게 속삭였다. 저 여자한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신부는 눈을 크게 뜨고 라파엘을 바라보았다. 마치 어른들이라면 갖지 못할 용기를 눈앞에서 본 듯했다. 헬레나는 라파엘이 과거에 갇혀 사는 트라우마 어린아이일 뿐이라고 반박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제 아무도 그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진실은 이미 드러났다. 그 진실은 작고 파란 정장을 입고 눈물을 글썽이는 모습이었다. 다니엘은 고개를 숙이고 심호흡을 한 후 헬렌에게서 멀어졌다. 아무 말도 없이. 그리고 라파엘에게 돌아서서 그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고 껴안았다. 그 포옹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그는 용서를 구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다.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이 구해준 것에 감사했다. 그 순간 결혼 생활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강력한 무언가가 그곳에서 탄생했습니다. 바로 진정한 사랑은 결코 기억을 지우지 않는다는 확신입니다. 그리고 오직 무고한 사람들만이 용기를 내어 말할 수 있는 진실이 존재한다는 확신입니다. 교회 안의 긴장감이 확연히 느껴졌다. 라파엘의 죽음과 같은 고해성사가 끝나자 시선은 헬렌에게로 향했다. 한때 감탄이었던 감정은 이제 의심으로 바뀌었다. 헬레나는 여전히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표정은 더 이상 제자리를 찾지 못했다. 입술은 떨렸고 한때 우아했던 손은 이제 마치 바닥이 무너질 듯 제단을 더듬거리며 버티려 했다. 다니엘은 아들 앞에 무릎을 꿇은 채였다. 그는 라파엘을 꽉 껴안았다. 마치 진실뿐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끊어졌던 인연을 되찾으려는 듯. 그동안 헬레나는 궁지에 몰린 짐승처럼 천천히 뒤로 물러나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때 교회 뒤편에서 누군가 소리쳤다. 그녀가 도망가고 있어요. 헬레나는 부케를 떨어뜨리고 달아났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길게 늘어진 베일을 쓴 신부는 마치 새로 발견된 범죄를 피해 달아나는 듯 통로를 따라 달려갔다. 어떤 면에서는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 다니엘의 삼촌 2명이 그녀를 따라 달려갔다. 하객 중 일부는 따라가기를 망설였고 다른 이들은 분개하여 그저 지켜보기만 했다. 밖에서 추격전은 계속되었고 헬레나는 주차장에서 발각되었다. 그녀는 모두 거짓말이고 상황을 왜곡하고 있다고 소리쳤다. 하지만 혼란 속에서 그녀의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고 쏟아져 나온 것이 모든 논쟁을 잠재웠다. 바로 다니엘의 죽은 아내 사진이 담긴 깨진 액자였다. 사진 속 그녀의 얼굴은 반으로 갈라져 있었다. 숨길 것이 더 이상 없었습니다. 한편 교회 안에서 다니엘은 편지를 손에 든 채 제단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헬레나의 말을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이 집에 유령이 가득한 걸 보는 게 지겨워. 고인을 떠올리게 하는 건 뭐든 다 내다버릴 거야. 만약 그 라파엘가 거부하면 나중에 처리하겠어.
그 말의 메아리가 모든 사람의 영혼을 꿰뚫었다. 웅성거림이 홀을 가득 채웠다. 어떤 이들은 울었고 어떤 이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라파엘은 그는 굳건히 서서 아버지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이건 복수가 아니었다. 해방이었다. 덧붙여야 할 여자는 앞서간 사람들의 기억을 지우려 애썼다. 그리고 그녀의 가면을 벗긴 것은 말은 할 줄 모르지만 사랑할 줄 아는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이었다. 헬레나는 다시 안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신부는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이 의식은 여기서 끝납니다. 소리치지도 스캔들도 없었다. 진정한 사랑은 과거를 지우지 않고도 현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누군가의 굳건함만 있을 뿐 예식은 더 이상 예식이 아니었다. 한때 신성했던 통로는 이제 감정의 잔해로 가득했다. 바닥에 버려진 베일, 떨어진 꽃꽂이, 여전히 앉아있는 하객들 떠날지 아니면 좀 더 기다릴지 고민하는 모습. 모든 것이 제자리에 없는 듯했다. 그리고 헬레나,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존경받는 신부였던 그녀가 이제 뒷좌석에 홀로 앉아 있었다. 화장으로 얼룩진 얼굴, 공허하고 패배한 듯한 눈빛이었다. 진실은 눈사태처럼 무너져 내렸다. 멈출 수 없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그리고 침묵 속에 지속되는 모든 희극처럼 단 한 사람의 목소리만으로도 극장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었다. 라파엘은 이제 밖에 있었다. 아버지 옆에서 손을 잡고 있었다. 두 사람은 마치 시간조차 이 순간의 무게를 이해한 듯 하늘이 먹구름으로 뒤덮이는 것을 지켜보았다. 다니엘은 심호흡을 하며 모든 것을 정리하려 애썼다. 고통은 분명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다. 어쩌면 명료함일지도 몰랐다. 삶이 그에게 전에는 보기를 거부했던 무언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확신. 교회 안에서는 수군거림이 오갔다. 헬레나를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고 라파엘의 용기를 칭찬하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모두의 의견은 하나였다. 그 소녀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을 해냈다는 것이다. 고통스러웠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가 옳은 일을 했다는 것이다. 다니엘은 서두르지도 화내지도 않고 옷을 벗기 위해 성구실로 돌아갔다. 그 침묵은 어떤 말보다 더 크게 들렸다. 헬레나는 더 가까이 다가가 이해해 달라고 애원했다. 그녀는 울면서 두렵다고, 모든 것을 잃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제 너무 늦었다. 가면은 한번 벗어던지면 다시는 예전처럼 단단하게 얼굴에 돌아오지 않는다. 그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라파엘 때문에 진 게 아니야. 너 자신 때문에 진 거야.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였다. 그날 그녀를 파괴한 것은 아들이 아니라 그녀가 말없이 퍼뜨린 바로 그 독이라는 것을. 그들이 떠나려 할 때 몇몇 손님들이 다니엘과 라파엘에게 다가왔습니다. 한 노인이 소년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아는 많은 어른들보다 더 남자다운 사람이었어요. 라파엘은 수줍게 미소 지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그의 얼굴이 밝아진 듯했다. 그는 이 혼란 속에서도 자신이 필요한 일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복수심 때문이 아니었다. 자존심 때문이 아니었다. 사랑 때문이었다. 어머니의 기억에 대한 사랑, 아버지에 대한 사랑, 진실에 대한 사랑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에서 나오면서 두 사람 모두 깨달았습니다. 결혼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진짜 가족이 막 재건되었다는 것을요. 아버지와 아들이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해는 지고 있었다. 차 안의 정적은 아직 소화해야 할 것들을 채워주고 있었다. 무거운 침묵이 아니라 존중하는 침묵이었다. 심장 박동 하나하나가 천마디 말보다 더 크게 말하는 치유하는 침묵이었다. 그들이 주차하는 동안 다니엘은 라파엘을 다정하게 바라보며 아들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응시했다. 지쳤지만 차분한 라파엘도 똑같이 강렬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집안은 모든 것이 그들이 떠날 때와 똑같았다. 헬레나가 센터피스로 골랐던 조화들, 돌아가신 어머니의 액자 사진은 라파엘이 복원하여 선반 위에 조심스럽게 다시 올려놓았다. 한때 지워질 위기에 처했던 기억들이 이제 제자리로 돌아왔다. 다니엘은 복도를 천천히 걸어 내려가 아내의 옛 침실 문 앞에 멈춰 섰다. 그는 천천히 문을 열었다.
향기가 아직 맴돌았다. 그가 사랑하고 잃었지만 결코 잊히지 않을 그 여인의 정수였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그는 무너질 뻔했던 것의 고통뿐 아니라 무너지기 전에 살아남았다는 감사함 때문에도 울었다. 라파엘은 거실 소파에 앉아 액자를 껴안고 있었다. 오래된 사진이었다. 엄마 품에 안긴 아기 시절의 라파엘과 다니엘이 그 옆에 서 있는 사진이었다. 사랑이 온전했던 시절, 부재나 성급한 대체 시도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시절의 초상이었다. 다니엘은 다가가 아들 옆에 앉더니 아무 말 없이 아들을 꼭 껴안았다. 그것은 색다른 포옹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애정의 표시가 아니었습니다. 재회였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단순한 아이로가 아니라 작은 몸 안에 거대한 진실을 품고 있던 존재로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듣지 못했던 시간에 대한 용서였습니다. 그의 용기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그 어느 때보다 더 하나가 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며 그저 서로를 느꼈다. 마치 그 순간이 신성한 듯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는 듯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랬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진정한 사랑은 고통의 부재가 아니라 함께 고통을 마주할 용기를 통해 회복되었기 때문이다. 다니엘은 마침내 목소리가 떨리며 말했다. 고맙구나 아들아. 모든 것에 감사해. 라파엘은 눈을 감고 여전히 포옹한 채로 대답했다. 우리가 다시 진짜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이제 새로운 무언가를 위한 공간이 생겼습니다. 재건, 공모, 그리고 무엇보다도 존중이요. 그 중단된 결혼식 이후 며칠이 흘렀지만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객 중 누군가가 그 장면 전체를 녹화했습니다. 신부가 엄숙한 질문을 던지는 순간부터 라파엘의 섬세하고 용감한 목소리가 교회의 정적을 꿰뚫는 순간까지 영상은 익명의 사용자가 게시했습니다. 처음에는 조회수가 저조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감동으로 탄생한 모든 것이 그렇듯 단 한 번의 공유만으로도 눈사태로 변했습니다. 몇 시간 만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현장에 댓글을 남겼습니다. 소박한 정장 차림의 소년이 예식장 한가운데 서서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진실, 바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구절은 입소문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너희는 우리 가족이 아니다. 너희가 우리 엄마 사진에 무슨 짓을 했는지 봤다. 그것은 강력한 일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느꼈지만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고통을 큰 소리로 외치지 않고도 드러낸 한 문장이었습니다. TV 프로그램, 인플루언서, 가족 상담 페이지 등 모두가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스캔들이 아니었습니다. 용기였습니다. 어머니를 불쾌하게 할까봐 두려워하기보다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우선시했던 아이의 솔직한 모습이었습니다. 사회적 압력도, 침묵도 초월했습니다. 라파엘은 유명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둘 다 집에 틀어박혀 남은 얼마 안 되는 사생활을 지키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바깥 세상은 그 이야기에서 더 큰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부모와 자식이 슬픔을 존중하지 않고 어떤 징후에도 귀 기울이지 않고 서둘러 빈틈을 메우려 하는지를 보여주는 은유였습니다. 슬픔 지원 그룹에서 이 영상이 사례로 활용되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아이들이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말할 수 없는 감정을 어떻게 느끼는지, 그리고 아이들이 하는 말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더라도 그들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 논평했습니다. 다니엘은 수십 개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는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서 고맙다는 사람들의 메시지도 있었고, 자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다가 이제 관계를 회복하려고 애쓰는 부모들의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을 가장 크게 울린 것은 익명의 한 여성이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당신 아들은 당신보다 더 많은 것을 구했습니다. 아내와의 추억을 구했고 사랑의 진실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울고 소년이 지켜야 할 아름다움을 잊은 우리 모두를 구했습니다.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라파엘은 용감한 아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들은 그를 존경하는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스캔들을 일으키는 아이가 아니라 조용한 영웅처럼. 그리고 오랜만에 그는 진심으로 미소 짓기 시작했습니다. 슬픔은 금방 아물지 않는 상처가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
그리고 품위가 필요한 흉터입니다. 결혼식이 취소된 후 다니엘과 라파엘의 집은 더욱 조용해졌지만 동시에 더욱 솔직해졌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도 성급한 교체도 어머니의 부재로 인한 공허함을 외면하려는 시도도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처음으로 함께 애도했고 그래서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다니엘은 추억이 담긴 오래된 상자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어린 시절 라파엘과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 편지, 그림들이었다. 예전처럼 과거의 흔적들을 숨기던 그는 이제 아들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함께 웃고 울고 추억을 되새겼다.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치유되는 경험이었다. 비 오던 어느 날 밤, 다니엘은 사진 앨범을 들고 라파엘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는 아들 옆에 앉아 이렇게 말했다. 이 기억들을 숨기면 우리가 겪는 고통을 덜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우리의 유일하게 남은 진짜 모습을 지워버린 것 같아요. 라파엘은 아버지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앨범의 페이지가 천천히 넘기며 각 이미지마다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개학 첫날 공원에서의 소풍, 빨간 옷을 입은 어머니와 함께한 크리스마스. 그 모든 것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었다. 비록 물리적으로는 사라졌지만 여전히 그 안에 살아 숨쉬는 과거를 이어붙이는 황금빛 실이었다. 한때 피해야 했던 공허함이었던 헬레나의 부재는 이제 삶의 일부로 인식되었다. 더 이상 유령이 아니라 사랑스러운 존재였다. 그녀는 대체되지 않았다. 기억되고 존중받았다. 다니엘은 그녀에 대해 더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 이웃,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나누었고 거실에 그녀의 사진을 남겨두었습니다. 재단이 아니라 그들이 겪었던 모든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슬픔은 감옥이 아니라 하나의 길이 되었습니다. 라파엘은 그림을 더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림마다 그의 어머니는 마치 나를 잊지 않아줘서 고마워라고 말하는 듯 미소를 지으며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유대감이 되었습니다. 강하고 굳건하고 아름다운 유대감이었습니다. 슬픔을 존중할 때 고통은 사랑으로 변하고 사랑은 기억할 때 결코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평범하고 겉보기에 하찮아 보이는 어느 오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아버지와 아들이 미소를 지었다. 진심이었다. 억지스럽지도 꾸밈도 없었다.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가볍고 순수하며 절실히 필요한 웃음이었다. 재단 이후 처음으로 함께 웃은 순간이었다. 창문에 가랑비가 후두둑 떨어졌다. 라파엘은 거실 바닥에 앉아 상자 몇 개를 여기저기 흩뿌렸다. 그는 어머니와 함께하던 오래된 퍼즐을 혼자 맞추기로 했다. 그 광경을 본 다니엘은 아무 말 없이 다가와 아들 옆 깔개에 앉았다. 그도 그저 퍼즐 조각들을 맞추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몇 시간 동안 말없이 집중했다. 한 조각은 여기, 다른 조각은 저기. 가끔은 마치 새로운 길을 걷는 듯 어색하게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러던 어느 날 라파엘이 미완성된 그림의 한 조각을 가리키며 웃으며 말했다. 아빠, 코가 삐뚤어졌어요. 엄마가 일부러 그렇게 그렸어요. 다니엘의 눈이 놀라움에 커졌다. 그러다가 웃음을 터뜨렸다. 부드러움과 가벼움으로 가득 찬 그 기억이 침묵의 벽을 허물었다. 라파엘도 처음에는 억눌린 듯 웃다가 이내 더 활발하게 웃다가 마침내 눈물이 고였다. 슬픔 때문이 아니라 안도감 때문이었다. 웃음은 다시 숨쉬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남아 삶의 퍼즐을 맞춰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단순한 행동 속에서 그들은 심오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슬픔은 기억이 숨어있는 어두운 구멍이 아니라 기억이 현재와 함께 걸어가는 달이라는 것을. 삶은 천천히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물론 예전 같지는 않았다.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은 함께였다. 그들이 가진 것, 즉 서로에게 온전히 있었다. 그날 밤, 다니엘은 라파엘이 가장 좋아하는 저녁 식사, 꿀을 곁들인 팬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 그는 아들에게 헬레나가 들려주던 이야기를 읽어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그의 노력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라파엘은 마치 헬레나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녀가 있는 것처럼 그의 눈을 반짝이며 주에 깊게 경청했습니다.
나중에 다니엘은 집에 불을 끄면서 아내의 사진틀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그는 오늘 미소 지었다. 나도 그랬다. 어떻게든 우리와 함께 있어줘서 고맙다며 시간은 흘렀다. 마치 도약처럼 빠르게 흐르지는 않았다. 하지만 내면에서 치유되는 것처럼 천천히, 매일매일은 말없는 성취였다. 함께 살기로 선택한 새로운 시작을 향한 새로운 발걸음이었다.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을 뻔했던 아버지 다니엘과 자신뿐 아니라 어머니의 기억까지 지킬 용기를 가진 소년 라파엘. 어느 토요일 아침, 창문으로 따스한 햇살이 쏟아지고 집에서 만든 빵 냄새가 집안 가득 퍼지는 가운데 다니엘은 손에 봉투 하나를 든 채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그는 봉투를 라파엘에게 조용히 건넸고 라파엘은 봉투를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다가 열어보았다. 안에는 자연으로 둘러싸인 평화로운 곳으로 떠나는 여행 안내 책자가 들어있었는데 부모님과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액티비티가 준비되어 있었다. 다니엘은 심호흡을 했다. 더 이상 서두르고 싶지 않다고. 성급한 약속이나 피상적인 관계로 부재의 공허함을 채우고 싶지 않았다. 이제 그는 라파엘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삶을 살고 싶었다. 그의 기억이 존중받는 삶, 그의 선택이 존중받는 삶. 소녀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그 말을 곱씹었다. 그러고는 촉촉한 눈으로 일어서서 테이블 주위를 돌며 아버지를 꼭 껴안았다. 길고 긴 포옹이었다. 말없이 다니엘이 꼭 들어야 할 네라는 말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은 다시 시작했습니다. 서두르지도 않고 가면도 쓰지 않고 두려움도 없이. 그들은 며칠 동안 내륙으로 들어갔다. 낚시를 하고 산책로를 걷고 손을 잡고 일몰을 바라보았다. 마치 이야기의 새로운 장을 여는 듯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잊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무리 힘든 순간이라도 더 나은 무언가로 가는 길을 열어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였다. 어느 날 밤 모닥불 옆에서 라파엘은 사랑하는 사람의 진심을 담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다시 사랑하고 싶으시다면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먼저 알려주세요. 이제 우리가 함께 선택하니까요. 다니엘은 미소를 지으며 감동했다. 처음으로 그는 앞으로 나아가고 싶다는 생각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제 그는 고통으로부터 도망치거나 과거를 지우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그저 그들이 경험했던 모든 것을 존중하고 앞으로 겪을 수 있는 일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있었을 뿐이다. 이 새로운 시작은 약속이나 반지, 하얀 드레스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실, 경청, 그리고 진정한 사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상대방의 시간을 존중하고 실수에서 배우며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랑 말입니다. 며칠 후 그들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더 가벼워졌고 마음은 더욱 온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소년의 진실과 용기로 새롭게 태어난 그 집에는 삶을 다시 시작할 공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올바른 길로, 제단에서 진실이 선포된 날로부터 몇 달이 흘렀다. 삶은 더 이상 침묵이나 위장된 부재의 끊임없는 무게를 짊어지지 않았다. 마치 시간이 마침내 치유를 허락한 듯 그저 숨는 것이 아니라 치유될 수 있었다. 다니엘과 라파엘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다. 그저 같은 지붕을 공유하는 아버지와 아들이 아니라 함께 폭풍을 헤쳐나가고 살아남은 두 마음처럼 조금씩 집은 새로운 색깔을 띠기 시작했다. 헬레나의 기억은 지워지지 않았다. 사진 액자, 그녀가 아끼던 책, 그녀가 가르쳐주던 레시피 속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제 이 기억들은 현재와 평화롭게 공존했다. 과거는 더 이상 유령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토대였다. 다니엘은 다시 눈으로 미소 지었다. 라파엘은 두려움 없이 다시 뛰었다. 물론 고통이 여전히 찾아오는 날들도 있었다. 하지만 더 이상 그토록 압도적인 고통은 아니었다. 그저 그리움이 기억되고 그리움에 껴안기는 것뿐이었다. 어느 날 아침 두 사람이 함께 커피를 마시던 중 라파엘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사랑을 믿나요? 다니엘은 잠시 생각하더니 차분하게 대답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진정한 사랑은 숨기거나 가장하는 데서 시작되지 않으니까요. 상처가 있더라도 열린 마음으로 걸어가기로 선택할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소녀는 대답에 만족하며 미소 지었다. 그 아이 같은 눈빛에는 성숙함이 묻어났다.
위대한 일을 경험해 본 자만이 이해할 수 있는 지혜였다. 체구가 작은 라파엘이 이미 엄청난 일을 해냈기 때문이다. 어머니의 기억을 지키고 아버지를 거짓말로부터 구하고 잃어버린 듯했던 것을 재건한 것이다. 늦은 오후 그들은 현관에 함께 앉아 있었다. 많은 말을 할 필요도 없었다. 그저 그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현재에 충실하고 진실하고 진심 어린 사랑만이 가질 수 있는 강인함. 그렇게 한 장이 마무리되었다. 동화 같은 행복한 결말이 아니라 그보다 더 강력한 무언가, 진실과 존중의 뿌리를 둔 진정한 새로운 시작으로. 우리를 파괴하는 것은 상실이 아니라 감정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솔직할 용기를 가진 사랑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진실, 가족, 그리고 진정한 새 시작의 힘을 믿는 채널에 함께하고 싶다면 지금 구독하세요. 이 글에 담긴 각각의 이야기는 삶이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열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아름다울 수도 있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